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온 초등학교 교사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세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온작품 읽기 또는 온책 읽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그리고 천천히 읽기 또는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나오는 책만 8만 종이 넘습니다. 8만 종. 하루에 한 권씩 365권을 읽어도 못 읽은 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1년,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몇 년만 쌓이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책은 읽지 못한다는 거죠.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 여러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아주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만 보고서는, 이 글만 보고서는 작품의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없고요. 그 감동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온전히 읽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온작품 읽기 또는 온책 읽기가 진행이 되고요.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교과서가 이렇게 바뀌면서 교육과정이 수업 시간에 책을 읽어보자 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한 학기에 한 권만 읽어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한 학기에 여러 권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최소 한 권은 읽어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또는 온작품 읽기를 할 때 학생들과 함께 선정을 합니다. 저도 추천을 하고 학생들도 추천을 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추천하냐고요? 학생들은 학교에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이 내가 읽고 싶은 책, 내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인상 깊고 이 작가를 만나고 싶고 이런 책들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책들을 함께 살펴보고 이번 학기에 만날 작가를 선정하죠. 저는 한국 작가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와의 만남이 가능한 책을 학생들과 함께 선정을 한다는 거고요. 여러 책 중에서 학생들과 합의된 책을 한 권을 고르거나 여러 권을 골라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3개의 학년군으로 모여서 책을 선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깊이 있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수업 시간에 책을 읽자는 건데요. 이 수업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은 8시간 이상, 그리고 5, 6학년은 10시간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전 활동을 하고 중간에 책을 읽는 독서 중 활동을 하고요. 책을 읽은 후에 나누는 수많은 독서 후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독서 전 활동이 1시간에서 2시간, 그리고 독서 중 활동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독서 후 활동이 나머지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2시간에서 3시간은 작가와의 만남으로 시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만복인의 떡집이라는 동화입니다. 근데 이 책은요 분량이 굉장히 적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수업 시간 1시간이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독서전 활동의 핵심 원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찰하기, 두 번째는 예측하기.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하면 아주 재미있는 첫 시간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책을 읽어 나가는데요. 저는 낭독하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에 사극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늘천 따지를 마음속으로 읊었을까요? 아니죠. 사극에서는 소리를 내어서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낭독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낭독을 잊고 묵독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낭독을 강조하고요. 문제는 내가 독서교육 전문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비룡소 웹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자료가 모아져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스24에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요 비룡소를 비롯해서 창비 등등 여러 출판사에서 개발해 놓은 그런 활동지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가의 만남 망한다. 첫 번째는요 책을 안 읽고 작가를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면 망합니다. 학교에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체육관입니다. 근데 이 체육관은 스크린도 작고요, 음향도 강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한 300명쯤 모아놓고 하면은 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 학년을 같이 모아놓으면 망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뭐 3학년, 4학년, 5, 6학년 있잖아요. 이렇게 인접 학년 또는 좀 여러 학년을 이렇게 섞어서 복식 수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지금 하고 있나요? 보통은 2개 학년 정도 모으는 복식을 하죠. 3개 학년을 모으면 3복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학교는 작가와의 만남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6복식인데요. 이렇게 해서 한 300명 집어넣으면 거의 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적절한 분위기와 사전 독서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면 학생들은 저 아저씨 누구야? 저 아줌마 누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대가 없으니까 떠드니까 작가님은 짜증나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이 네 가지를 피해서요, 책을 당연히 읽고요, 사전 활동을 하고, 작가님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특히 사전 활동에 에너지를 많이 집어넣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질문까지 준비를 해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릴 건데요, 작가님들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연형입니다. 제가 유인실 작가님이나 김리리 작가님을 만났는데요, 이 작가님들은 강연만으로도 많은 사람의 마음에 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깔깔 웃게 하고 이런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체험형 작가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체험 활동도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두더지의 고민 같은 이 작품을 쓴 김상근 작가께서는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서 체험을 합니다. 걱정상자의 조미자 작가님, 이런 분들 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이 아씨방 7동무의 이영경 작가께서는 학교에 와서 요즘 노래도 막 부르세요. 우쿨렐레를 갖고서 막 노래도 부르고 함께 부르는 그런 재미있는, 물론 거기에는 그림책을 같이 읽어주는 시간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공연을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이분들을 공연형 작가라고 부르고요. 그림책 1인극 작가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공연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슈퍼거북의 유설아 작가라든지 괜찮아 아저씨를 쓴 김경희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 한 20에서 30여 명 정도의 그림책 1인극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림책 1인극 작가, 공연형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출판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처를 알고 있는 분들 계신데요, 그렇게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지역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에는 학교 도서관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작가 섭외를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걸 약속합니다. 약속!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전후해서 장애인권 교육을 하는데요, 제가 선호하는 강사는 바로 정진호 작가입니다. 정진호 작가는 위를 봐요라는 그림책을 내쓰는데요, 이 작품으로 첫 번째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았고, 또 이 작품은 장애아동을 위한 좋은 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정진호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학생들도 그렇고 이걸 보는 선생님들도 감동을 하는 그런 장애 인권 교육을 해주십니다. 1, 2학년은 그림책 작가를 많이 선호합니다. 1, 2학년과 함께 그림책 1인극을 할 때는요, 학생들이 막 앞에 나와서 춤도 추고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작가님을 만나기 전에 학생들의 정성이 들어간 종이로 만든 선물들을 저는 하는데요, 책 표지 다시 만들기를 통해서 겉에는 표지가 나오고요, 새로운 표지입니다. 안쪽에는 작가님에게 쓰는 편지라든지 삼행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책을 읽어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서 그걸 작가님께 직접 선물을 주는 거죠,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작가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학생도 나의 선물이 작가님에게 의미 있게 다가갔나라고 생각을 하고 책에 더 몰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학기 한 권 읽기 또는 온작품 읽기가 실패할 리 없겠죠? 책을 안 읽고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실패를 하게 되죠.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았는데 그 작가가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강의가 들쭉날쭉인 작가님을 섭외를 합니다. 잘할 때는 굉장히 잘하시고요. 못할 때는 또 폭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폭망이 우리 학교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이 비룡소 TV잖아요. 그래서 비룡소 책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정진호 작가의 벽을 추천합니다. 정진호 작가는 건축공학과 출신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 비룡소에서 나온 이 작품으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책을 함께 읽고요. 벽을 쌓는, 그래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건물을 만드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활동이 있는 체험형 작가, 우리나라에서 강의력으로 손에 꼽히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젊은 작가세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좋은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까지 이 활동을 하면 좋으니까 학교에서 규모를 생각해서 작가의 만남까지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작가인데요. 아시방 일곡동입니다. 이영경 작가의 대표작이고요. 놀랍게도 이 책이 바로 이영경 작가의 데뷔작입니다. 첫 책이에요. 20년 동안 30만 권 정도 이렇게 나간 좋은 책이고요. 이 책 말고도 여러 가지 이영경 작가의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경 작가와 함께 그림 기반 활동도 되고요. 노래를 불러보는 활동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활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학년은 이 그림책과 함께 고수필을 함께 읽어보면 또 좋은 비교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갈래를 바꿔보는 걸 해봐도 됩니다. 이 활동, 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시로 또는 시를 그림책 같은 이야기로 바꿔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킹 시리즈인데요. 비룡소에서 요즘 최고의 인기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토리킹인데요. 외국에는 어린이 심사위원이 선정을 하는 그러한 책들을 공모전이 꽤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공모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두주자가 바로 스토리킹이고요. 이 첫 번째 책이 허교범 작가의 20곡의 탐정과 마술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바로 첫 번째 스토리킹 당선작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 작품들이 나왔고요. 이 시리즈는 아직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에 복제인간 윤봉구 같은 책, 굉장히 재미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핑스인데요. 이러한 책들을 우리는 장르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동화와는 좀 다른 결의 그런 책이죠. 그래서 과학소설, 그리고 탐정소설 뭐 등등 이러한 시리즈들이 실려 있어서 학생들, 어린이 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초등학교 고학년만이 아니라 중학생들이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널리 읽고 있는 책이고요. 자, 요즘 한 학기 한 권 읽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들 누구일까요? 저는 유은실 작가, 김리리 작가, 이현 작가, 진영민 작가 같은 이런 작가들을 떠올리는데요. 유은실 작가의 작품들 이런 게 있습니다. 일수의 탄생은 제가 2019년도에 선정했던, 학생들과 함께 선정했던 작품이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딱 중간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지도 않는 이 일수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요즘 아이들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고요. 꽤 재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길지도 않아요. 이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학생들과 짧게 읽으면 수업 시간에 금방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의 햇살 냄새는 단편집인데요. 여러 작품들이 이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좋은 형태인데요. 이 단편집이기 때문에 요만큼 읽고 다음 시간에 또 단편 다른 걸 읽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2019년 하반기에 화제작이었습니다. 담을 넘은 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아이는 서민이에요. 그리고 여자아이입니다. 이 두 가지 모순이 중첩되어서요. 조선 후기에 이 서민의 여자아이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담은 바로 진짜 담일 수도 있지만요. 여기에서는 그런 신분제 모순과 성별 이 모순의 상징적인 그러한 얘기로 나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담을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홍천교사 책읽기 모임 북수다와 함께 비룡소가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교사 연수를 진행합니다. 네, 이 연수는요, 이 자리에 작가님들을 초청을 해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책의 비하인드 스토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강의를 좀 보시면요, 아, 이 작가님은 우리 학교에 맞겠구나, 어떻게 하면 독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를 중요한 건 재미입니다.
이 재미있는 이런 연수를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최근에 인기 있는 책 저자들을 모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른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업 시간에 책을 읽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책을 좋아하게 해서 평생 손에서 책을 떼지 않는 좋은 시민을 만들어보자. 좋은 독자, 평생 독자를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이 취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책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책을 좋아해서 함께 재미있게 책을 읽으면 평생 독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연수, 재미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렇게 안내하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쉽게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 이 방송 함께 봐주세요. 비룡소TV에 처음 출연한 최고봉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독서 교육에 붓이 되는 비룡소TV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최고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